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의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이 영상은 실업급여를 악용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네, 부득이한 상황에서 법을 몰라서 놓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라든지 계약기간 만료라든지 권고사직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노무사님,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근로자의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총 1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유형으로는 회사의 노동법 위반이 있고 이러한 법 위반 사항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두 번째로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르는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다섯 번째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된 경우 또는 내가 추후에라도 임금을 받았더라도 지연 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을 해서 그 기간이 2개월, 즉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또는 전액 임금 체불이 아니더라도 임금이 3할 이상 체불이 되고 그 기간이 2달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어떤 성적인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을 당한 경우 혹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 실업급여를 위해서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통근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두 번째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정근하거나, 세 번째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동거를 위해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우리가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근로자가 다 입증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사유로 이전을 한다. 또 이제 부양할 가족이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예,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많이들 하시는 거는 저희 네이버 지도 길찾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요거를 이제 같이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것이 우리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 간에 근로자분이 질병으로 퇴사를 하시기만 한다면 이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보통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질병이어야 가능하고요.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쉬는 기간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낫고 나서, 회복을 하고 나서 업무로의 복귀가 가능하실 때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근로자분들 중에서 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희명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되는 경우 혹은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고요. 또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기술 혁신 등에 따라서 작업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또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지 사업이 인수 합병되었다는 사실들 혹은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들, 이러한 사실만 있으면 부족하고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를 하거나 혹은 인원 감축이 있으니 희망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받거나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특정 조직이 폐지되더라도 사업주가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무를 부여를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겠죠. 네, 사실상 권고사직이랑 유사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제안받은 그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퇴직 신청서라든지 이런 입증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특히나 입증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사유에 맞는 적절한 입증 서류를 미리 잘 구비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발적인 퇴사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를 해야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유랑 다르게 허위로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 상황이 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실업급여 관련해서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다 하는 거는 노무사보다는 사실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정보의 노무사